저희 집에는 길거리 출신의 가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버린 의자를 주워와 직접 칠을 한 뒤에 인테리어 소품을 올려두었고,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교자상은 귀퉁이 칠이 벗겨진 부분에 검정 매니큐어를 곱게 발라주었더니 근사한 거실 테이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용은 물건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오래된 물건을 좋아합니다. 오래된 물건에는 세월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집에 찾아온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길로 제 물건을 바라보곤 한답니다. 특별한 새 것을 자주 사기보다 오래된 것을 오래 쓰면 더 특별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이 말은 제 생활 신조입니다. 저는 사람도 물건도 건박하고 겸손한 면모를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검소함을 강조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삭바느질을 해서 번 돈을 가게 살림에 보탰다는 친할머니는 매사에 알뜰하고 엄격하셨습니다. 그런 친할머니의 정서가 제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저에게 물건 구입 요령을 귀가 닳도록 들려주셨습니다. 지지한 물건 여러 개 사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사서 오래 쓰는 것이 실속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할머니의 교육 덕분에 저는 좋은 물건을 보는 안목을 길렀고 또 그것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알뜰하게 쓰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유학 시절의 경험 또한 제가 절약 생활을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확히 46년 전 저는 이탈리아가 어딘지도 모르던 시절에 유학을 떠났는데 그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서 생활하자니 막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게다가 돈을 직접 버는 게 아니라 고국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해야 했던 저는 뭐든 아껴야만 했습니다. 당시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넉넉치 않아 송금도 엄격히 통제를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백화점이 외국 어느 나라 백화점보다 화려하지만 그때는 눈요기 할 것조차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저는 처음 밀라노의 고급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지 그때 받았던 문화적 충격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하고 보이는 것마다 어찌 그리 세련되고 아름다운지 머릿속이 혼미할 지경이었죠. 그런 화려한 도시에서 생활했지만 고국에서 보내주는 한정된 금액을 아껴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호화로운 상점이나 백화점에서는 눈요기만 실컷 하고 실생활은 건박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성장 과정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어른들의 가르침이 뇌리에 깊게 박혀 있어 현실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사람은 분수껏 살아야 한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서 자라서인지 절제된 생활을 한다는 게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저는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또 현지에 적응한 뒤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는 방법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부유했는데 저는 그 나라의 신혼부부들이 혼수를 장만하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모든 물건을 한꺼번에 새 것으로 장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쪽 집안 어른이나 친인척이 자신이 아끼던 것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중고품 가게에서 자신들의 취향대로 구입해 손질해서 쓰고는 했으니까요. 그렇게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 속에 섞여 산 덕분에
저는 고물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건 물건의 수명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되도록 물건을 버리지 않고 쓰임새를 다양한 방도로 강구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건의 가치를 끝까지 보존하는 일 또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하니까요. 요즘은 정리수납 전문가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에도 정리수납 전문가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신의 공간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이 정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를 게을리하지 않는데도 공간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청소와 정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청소는 더럽고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는 일이고 정리는 흐트러지고 혼란한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주변을 질서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는 청소대로, 정리는 정리대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대체로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공간의 특징은 물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 단계가 어렵다면 물건을 줄이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물품을 한데 모아서 쓸 것과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분류한 뒤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리거나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쓰지 않는 물건만 비워내도 정리는 한결 쉬워집니다. 또한 공간이 정리되고 나면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지고 삶은 명료해집니다. 돈도 물건도 넘치는 시대. 우리는 먹고 싶은 음식도 사고 싶은 물건도 입고 싶은 옷도 빠르고 쉽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클릭하여 결제하고 몇 시간 뒤에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택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집집마다 문 앞에 대여섯 개씩 쌓인 택배 상자를 볼 때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 많은 종이 쓰레기를 어떻게 다 재활용할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쓰레기로 지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쓰레기가 재앙이 되는 건 아닐까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를 위협하는 날이 올까봐 무서운 마음마저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다짐하고는 합니다. 나는 80억 인구의 한 명일 뿐이지만 나 한 명이라도 소비를 줄이고 소유한 물건을 아껴 사용해 쓰레기를 덜 남기고 떠나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덜 쓰고 덜 버리기 위해 마음을 기울입니다. 되도록 사지 않고 이미 있는 것에 정을 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꼭 환경운동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는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덜 먹고 덜 쓰고 덜 입고 덜 버리는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결국 행복하려고 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대체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0억 자산가는 마냥 행복할까요? 1천억 원이 있으면 이제 됐다 싶을까요? 분명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적인 큰 금액이 무조건적인 행복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작은 원룸에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집 없이 떠돌며 살아도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족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집, 배기량이 큰 차, 값비싼 명품을 소유한다고 삶이 무한정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식주 해결에는 최소한의 경제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최대한의 경제력을 갖추어야만 만족을 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각국 국민의 행복지수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인생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라의 행복 수준을 대략 유추해 볼 수는 있으니까요.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속도 대비 행복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래전 북유럽 국가에 체류하며 핀란드의 소박한 생활 방식을 느꼈습니다. 친구 소개로 핀란드 젊은이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살펴볼 기회도 있었죠. 그때 제가 만난 핀란드 젊은이들은 자기 삶을 즐기고 태도가 여유로웠습니다.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고요. 직접 대화를 해보니 그들은 자신의 내면과 경험, 즉 삶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곳간이 든든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복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분위기가 그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고유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 중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누구와도 비교할 것 없는 오롯이 온전한 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나를 중심에 두고 언제 어디서든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으니까요. 남이 나를 위로하지 않아도,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아끼고 살아간다면 그로써 충분한 삶이 아닐까요?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는 안분지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껏 살면서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분수껏 살며 적당히 만족할 줄 아는 삶. 이것은 제 좌우명이기도 하며 나이가 들수록 가슴에 새록새록 새기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되도록 물질은 덜어내고 새로운 경험만 쌓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가벼운 삶, 그 무엇에도 연연하지 않는 삶, 언제든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저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